집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탁 가라앉는 느낌 말입니다. 분명 집인데, 쉬어야 할 곳인데 들어서자마자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요즘 들어 집안에 자꾸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시나요? 재물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질 않아 답답하신가요? 자식들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오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이란 몸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라. 현관 하나가 온 집안의 기운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어느 날부터 집안의 웃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과 나누던 저녁 밥상이 어느새 각자의 방문을 닫는 것으로 바뀌고 부부가 나누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점점 줄어들어 어색한 침묵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사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나가는 일만 생기고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와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들인데 함께 있으면 자꾸 서로 날이 서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하는 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쌓이고 마음에 쌓인 것이 삶이 되느니라.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현관, 그 작은 공간이 온 집안의 기운을 결정짓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늦가을 단풍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산사의 제자 도명이 해안선사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그늘이 짙었고 눈빛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도무지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해안선사가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어머니와 아내가 또 다투고 있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도 쉬는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벌어도 모이질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자꾸 생기고 집안에 어딘가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막막합니다. 도명은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바람이 산사의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낙엽 한 장이 조용히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해안선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내 집의 현관은 어떠하냐? 도명이 고개를 들며 되물었습니다. 현관이라 하시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 앞 말씀이십니까? 해안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입이 있듯 집에도 입이 있느니라. 현관이 바로 그 입이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몸을 살리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듯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집안을 살리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느니라. 도명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관의 기운이 나쁘면 집안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느니라. 보아라, 도명아. 강물도 어귀가 막히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느니라. 고인 물은 썩고 썩은 물은 강 전체를 병들게 하느니라. 현관도 같은 이치다.
그곳이 막히고 어수선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집안에 고이게 되느니라.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막힌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해안선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는 물건이니라. 현관에 필요 없는 물건이 쌓이고 어지럽혀져 있으면 그것이 기운의 흐름을 막는다. 집으로 들어오는 복의 길을 스스로 막는 것이니라. 신발이 뒤집혀 있거나 짝이 맞지 않는 신발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거나 오래된 우산이 구석에 쓰러져 있거나 쓰지 않는 가방과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현관, 그것이 바로 집안 기운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니라. 도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집 현관이 그러했습니다. 이제야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느냐? 해안선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도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새들의 지저귀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해안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명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집에 돌아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신발을 아무 곳에나 던지듯 벗어두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이 더 고요하겠느냐? 당연히 가지런히 두는 사람이겠지요. 그러하느니라. 신발 하나를 가지런히 놓는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도 가지런하고 내일을 시작하는 마음도 단정하느니라. 그것이 쌓여 그 사람의 삶이 되느니라. 해안선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집안을 망치는 물건들을 일러주겠노라. 첫째, 깨진 물건이니라. 현관에 깨지거나 금이 간 화분, 깨진 거울, 부서진 우산꽂이,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은 스스로 우리 집은 온전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이니라. 둘째, 죽은 식물이니라. 말라비틀어진 화분을 현관에 두는 것은 생기를 스스로 거두는 것이니라. 셋째, 짝 잃은 신발이니라. 짝 없이 남겨진 신발은 이별과 헤어짐의 기운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느니라. 넷째, 오래된 쓰레기와 먼지니라. 현관에 먼지가 쌓이고 구석에 오래된 종이나 택배 박스가 방치되어 있으면 그 정체된 기운이 집안 전체를 무겁게 하느니라. 도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 집 현관에 죽은 화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끼시던 것인데 올봄에 죽어버렸는데도 치우지 못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해안선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을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먼저 치워라. 작은 실천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시작이 되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산 위를 흘러갔습니다.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도명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떤 이들은 현관을 치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기느니라. 그것은 절반만 아는 것이니라. 현관을 깨끗이 한다고 해서 집안의 모든 다툼이 사라지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라. 도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현관을 치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들어라. 현관을 정리하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느니라. 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족을 아끼는 마음, 하루하루를 단정히 살겠다는 마음, 그것이 현관 정리를 통해 드러나고 쌓이는 것이니라. 아, 그렇군요.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느니라. 첫째, 비싼 물건으로 현관을 꾸미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비싼 장식품이
어지러이 놓인 현관보다 작은 꽃 한 송이가 단정히 놓인 현관이 훨씬 밝은 기운을 품느니라. 둘째, 크고 화려한 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니라. 그러나 좁더라도 막힘없이 트여 있는 현관이 넓지만 물건으로 가득 찬 현관보다 기운이 맑으니라. 셋째, 한 번 치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현관은 매일 드나드는 곳이니 매일 조금씩 살피고 가다듬어야 하느니라. 넷째, 현관만 고치면 집안이 바뀐다고 기대하는 것이니라. 현관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니라. 도명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현관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이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해안선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산사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도명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일러주겠노라. 도명은 무릎을 고쳐 앉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아라. 어느 집에 오래된 신발들이 현관에 가득하였느니라. 다 낡고 뒤축이 닳아버려야 할 것들인데 아깝다는 마음에 차마 못 버리고 쌓아두었느니라. 그 집 사람들은 늘 과거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느니라. 신발처럼 사람도 낡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새 길이 열리지 않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신발을 버리는 것이 과거를 놓아주는 연습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느니라. 또 이런 경우가 있느니라. 어떤 집은 현관에 거울을 달아두었는데 그 거울이 흐리고 먼지 가득 덮여 있었느니라. 제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울.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의 상징이니라. 현관의 거울을 항상 맑게 닦아두면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를 바르게 보는 습관이 생기느니라. 그렇군요. 스승님, 현관에 어떤 것을 두면 좋겠습니까? 해안선사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작은 화분이니라. 초록의 생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맑게 하느니라. 둘째, 밝은 조명이니라. 어두운 현관은 기운을 침잠하게 하니 항상 밝게 하여라. 셋째, 좋은 향기니라. 현관에 은은한 향이 있으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풀리느니라. 넷째, 단 하나의 좋은 그림이나 문구니라. 매일 드나들며 눈에 닿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이끄는 힘이 되느니라. 도명이 중간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집 현관이 좁아서 아무것도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해안선사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좁아도 되느니라. 단 하나라도 좋다. 신발 한 켤레를 가지런히 놓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시작이니라.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로 붉은 노을빛이 번져나왔습니다. 해안선사가 말했습니다. 도명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노라. 도명이 긴장하며 선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이 망하는 것은 현관의 물건 때문만이 아니니라.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 현관에서 서로 얼굴을 찡그리고 들어오는 것이니라. 돌아온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니라. 집에 들어서자마자 불평부터 시작하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어지러워? 또 이게 여기 있어 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현관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느니라. 도명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리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피곤하고 짜증스러워서 현관에서부터 아내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해안선사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느니라.
아무리 현관을 깨끗이 치워도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 집안은 어두워지느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아라.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며 다들 수고했다. 내가 왔다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집, 그 집의 기운은 어떠하겠느냐? 따뜻하고 밝겠지요. 그러하느니라. 가장 강력한 현관의 기운은 사람에게서 나오느니라. 신발을 가지런히 벗으며 오늘도 잘 걸어왔구나 하는 마음, 문을 열며 우리 가족이 여기 있어 다행이다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어떤 비싼 인테리어보다 집안을 더 따뜻하게 하느니라. 도명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현관을 어지럽힌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어지럽힌 것이었군요. 해안선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기러기 떼가 지나갔습니다. 해안선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겠노라.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나가거라. 단 30초면 되느니라. 그 30초가 하루를 단정하게 여는 첫 의식이 되느니라. 낮 동안 현관을 지나칠 때 단 하나라도 제자리에 놓는 연습을 하거라. 큰 정리를 한 번에 하려 하지 말고 매일 작은 것 하나씩이면 되느니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어라. 숨을 한 번 고르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이제 쉬러 간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들어가거라. 그 마음이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스며드느니라. 도명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스승님. 해안선사가 당부했습니다. 한 달만 해보아라. 집안의 공기가 달라짐을 느낄 것이니라.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고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꾸느니라. 노을이 산사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도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안선사가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거라. 첫째, 현관은 집의 입이니라. 그곳으로 기운이 드나들고 그곳이 막히면 집 전체가 막히느니라. 둘째, 깨진 것, 죽은 것, 짱 잃은 것, 묵은 것을 현관에 두지 말아라. 그것은 집안의 기운을 스스로 가로막는 일이니라. 셋째, 정리는 마음의 연습이니라. 현관을 치우는 것은 삶을 치우는 것이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니라. 넷째, 살아있는 것, 밝은 것, 향기로운 것, 좋은 말 한마디를 현관에 두어라. 그것이 매일 너를 맞이하는 힘이 되느니라. 다섯째, 집안이 망하는 진짜 이유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의 마음이 집 전체의 기운을 결정하느니라. 여섯째, 매일 아침 30초, 저녁 한 번의 숨 고름이면 충분하니라.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자가 결국 삶을 바꾸느니라. 도명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안선사가 도명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도명아. 내가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가 그 어떤 좋은 물건보다 집을 빛내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잠깐 현관을 바라보아 주세요. 치워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바로 치우세요. 뒤집힌 신발이 있다면 가지런히 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문을 나서기 전 딱 30초만 투자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집안에 새로운 기운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